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에 이 시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변화들, 그리고 향후에 가격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지 여러 가지 관점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세 가지 지수 다 공통적으로 요 구간부터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두 가지 지수는 미국의 산업 동향들, 지금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경제가 지금 확장세인가 아니면 수축 국면인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경기 선행 지표로 작용하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월등하게 지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규모가 훨씬 더 크죠. 경제 규모가. 그런데 이 서비스업도 지금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어떤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굳건하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상반기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약간 여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국채 금리도 바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 전망하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자체도 조금 더 늦춰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원래는 금리를 한 차례 정도 내릴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3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지표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의 좀 큰 틀을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금 이틀 연속으로 약간 상승의 추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40K를 두드리면서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도 40K를 아주 소폭 상회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매물대들을 보시면요, 지금 가격이 여기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 나면은 이 구간이 이제 가장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차트에서 22MA 구간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42.1K가 단기적으로 지금 상회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가격대 하단으로는 굉장히 매물대가 얕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1차적으로 중요하게 지지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중복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은 또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37.9K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5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0.1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솔라나가 어제 또 크게 어떤 선전을 보여줬고요. 인터넷 컴퓨터도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들어온 코인들이 어제 하루 동안에 좀 크게 반등을 한 코인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의 분위기들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날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이상은 이제 상승을 하지 못하고요. 약간 소폭 하락하면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1.71%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여전히 중립이지만 그래도 투심이 약간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CBD 차트 보겠습니다. 파이어 차트에서 이 구간에 계속 있었던 매도벽이 이제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차트에는 보이지 않는데 요 바로 상단에 지금 매도벽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매수벽 같은 경우는 38K에서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고래들이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넣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가장 큰 규모의 고래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고래는 홀딩을 하면서 관망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빨간색 고래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량을 나타내는 이 파란색 곡선도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다시 완만하게 기울기가 이제 꺾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조정 국면에 있긴 한데요. 지금 과거의 어떤 강세장 사이클로 들어가는 그 측면에서 조정의 어떤 국면들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까지는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구간들을 제외를 하고요.
그러니까 2022년이나 뭐 2018년 요럴 때를 다 제외하고 나서 정말 이 대세장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왔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전 시점만 해도 거의 60% 이상 하락하는 국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지금 뭐 50% 하락을 했죠. 그리고 바로 그 전 2차 대세 상승장 때를 봐도 거의 뭐 25%를 넘어서는 거의 40% 근처까지 오는 조정들도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번 어떤 대세 상승장 초입에서는 아직까지 20% 남짓밖에는 조정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지금 이전 사이클과 대비해서 양호하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들이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후에 뭐 어떤 큰 조정이 온다, 그럼 그거는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정말 좋은 매입 타이밍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블룸버그에서 산출한 8거래일 동안의 거래 볼륨과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유입량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8거래일의 어떤 변화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GBTC 매도 물량이 지금 나머지 9개의 어떤 매입 물량보다 더 많아서 순유출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GBTC에서 5억 1,500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 대략 한 6,859억 원 정도가 빠져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순유출이 발생한 물량들이 1억 600만 달러, 하나로는 한 1,411억 원 정도가 이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인 총 누적액으로 봤을 때는 9억 8,200만 달러, 그러니까 1조 3,080억 원 정도가 이 ETF에 오히려 이제 순유입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8거래일 동안에 4일 동안은 순유입, 4일 동안은 순유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는, 지금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매도 물량이 좀 진정세로 전환하면서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제 어떤 움직임에서는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필두로 한 이 유입 물량이 그 전보다 좀 줄어드는 국면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ETF로 봤을 때는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VO라고 하는 S&P 500 추종 ETF를 제외하면은 거의 가장 좋은 페이스를 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줄어가지고 지금 장외 거래에서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테슬라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여전히 하나도 매도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리고 블랙락과 피델리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좋은 스코어를 지금 내고 있는 비트와이즈가 본인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BTC 주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 본인들의 어떤 비트코인 보유량과 흐름을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이 펀드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부분들이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에 의하면은 아마도 이게 최초이지만 거의 확실하게 마지막 사례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기관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ETF의 진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크립토 퀀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UTXO의 에이지 밴드, 즉 연령 대역을 통해서 측정된 실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단기 보유 물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 과거의 어떤 대세 상승장에서의 움직임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아주 낮은 수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고래들의 어떤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제 꾸준하게 여기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고래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봐도요, 지금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의 지갑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래들은 이 기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축적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000BTC 이상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들이 최근에 46명이나 늘어서 보유 비율이 이제 3%가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UTXO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걸 통해서 지금 파괴되는 이 코인들의 어떤 일수들을 측정을 해서 이걸 활용하는 지표가 CDD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파괴되는 일수가 크게 늘어나는 이 구간들이 가격의 조정이 지금 발생하는 구간들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크게 급등했을 때 가격이 어김없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들은 그레이스케일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아마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이 오랫동안 축적해왔던 이 비트코인이 파괴되면서 이제 가격을 유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정세로 지금 돌아서야 되는데 그 기점을 아마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을 통해서도 지금 가격의 어떤 큰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올해 굉장히 이더리움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추세들 자체가 큰 흐름에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이상의 어떤 상승세를 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쇼텀홀더, 이 단기 보유자들의 NUPA를 보니까 이게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딱 도달을 했는데요. 이 온체인 지표가 어떤 사이클을 맞추는데 굉장히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게 딱 요 구간이 과거 사례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을 했던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 딱 터치를 하고 나니까 지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큰 흐름에서의 상승장이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있고, 지금 이더리움의 단기 보유자들의 NUPA로 봤을 때 조정 국면에 도달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더리움의 어떤 상승세를 감안했을 때 이 파생 상품 시장을 조사해서 이 레버리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평가하면은 이 시장의 또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최근 몇 주 동안에 이 선물과 옵션 계약 모두에서 좀 의미 있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총 거래량이 213억 달러로 2023년 평균 거래량 139억 달러를 훨씬 더 초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어떤 대세 상승장에서와 비교를 해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추세가 상승한다라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대세 상승장의 초입으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중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의 바닥은 어딘지, 가격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부터 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 종합적인 얘기들 좀 균형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MVT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밸류 투 트랜잭션 레이시오라고 하는 지표로 보겠습니다. 즉 시가총액에 비해서 트랜잭션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요 하늘색 선이 바로 이 MVT 지표인데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하강 추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내려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초록색에 가까운 요 선이 마이너스 1.2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과 딱 마주치고 있는데, 과거의 어떤 패턴으로 봤을 때 요 구간에 거의 근접해서 요 구간에 맞닿거나 아니면 소폭 이탈했던 경우에 다시 반등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MVT 시그널로 봤을 때는 바닥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고 하는 분석가는 일목균형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일목균형표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구간 이후에는 어김없이 상승 랠리가 이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이니까 굉장히 긴 호흡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빨간색 선이 지금 상승 추세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은 이제는 이제 랠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 의견을 또 제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크립토콘이라는 분석가의 또 의견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네, 이거는 200이동 평균 파동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리테스트 되는 구간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웨이브 되는 요 곡선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차트로 봤을 때 과거의 패턴들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 안으로 이제 뚫고 들어가서 요 구간에서 계속해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돌파를 하고 나면은 이후에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하강을 해서 이 구간을 이제 지지로 삼아서 반등하는 구간들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다시 랠리를 이어갔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블랙스완이 발생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또 하향 이탈했는데 다시 반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정말 이 흐름들을 과거 패턴처럼 따라가게 됐을 때는 이 구간을 일시적으로 터치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가격대를 굉장히 좀 나쁘게 베어리시하게 잡아보면은 28K까지도 본인이 보기에는 가능한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이고, 아마도 30K 이제 초반대 대략 34K 그 정도 구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45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일이 도래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풋콜 옵션 비율이 0.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콜 옵션에 훨씬 더 많은 비중들이 실려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콜 비율이 24억 2천만 달러인데 풋은 13억 2천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콜 옵션이 풋 옵션보다 지금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현 시점 만약에 이제 40K 하단 정도 전후로 위치를 하게 되면은 콜옵션의 가치는 뭐 5,5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풋옵션 가치가 무려 2억 7천만 달러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불균형들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세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 물량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제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이 변화들을 관찰하면서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걸 가이드로 삼아서 향후에도 어떤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00일 이동 평균선과 그리고 지금 하단 어떤 지지선에서 딱 걸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반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38K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요 구간들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34K까지 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떤 뚜렷한 움직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38K 구간이 중요한 저항 영역이 있는데, 지금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일시적으로 50% 선을 터치를 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이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리테스트를 했는데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은 61.8%까지 하향 이탈 할 수 있고 그때 가격은 대략 35.1K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켓이 우패드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20EMA와 50SMA 두 가지의 차트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EMA가 지금 하향하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50SMA인 장기 이평선을 지금 하향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고 지금 RSI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하강하는 추세이고 지금 50보다는 더 훨씬 더 미만에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 상으로만 봤을 때는 우선은 이 하락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호재나 이 상황들이 완전히 진정 국면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 구간대에서 지지부진하게 머물거나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어떤 영역대는 지금 현 시점 40K 부근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영역이 늘 강조드리는 38K 부근, 즉 37.9K 부근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하향 이탈하면 앞서 피보나치 되돌림 4시간 봉에서 61.8%는 뭐 35.1K였지만 더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은 34K 부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구간까지 가게 됐다면은 좀 비중 있게 비트코인을 좀 물량을 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마운트 곡스가 또 물량들을 대규모로 이제 시장에 방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퍼드가 전해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샘스 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죠. 이분은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으로 인한 암호화폐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의 기간을 버텨온 채권자들이 서둘러 매도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일부 매도를 하더라도 대규모 이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이를 쉽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채권자들이 다른 대체 자산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작년에 이더리움의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근데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스테이킹 되어 있는 이더를 인출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전해졌냐 하면은 이 스테이커들이 이제 물량을 대규모로 시장에 던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전해진 거죠. 근데 아주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있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이어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은 지금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10년 동안 이걸 버티면서 굉장히 많은 차익을 가지게 됐습니다. 충분히 부분적으로 매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었던 거를 이 사람들은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거를 갖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걸 시장에 대규모로 내놓는다? 그렇게 막 신빙성 있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은요 굉장히 게임 이론에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매도, 뭐 연쇄적으로 뭐 이 모든 물량들이 시장에 불린다. 이런 거는 그냥 퍼드 뉴스로서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뉴스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충분히 단기적으로 물량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정도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더리움에 대한 소식을 좀 못 전해드렸는데요. 블랙락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역시나 SEC가 승인 연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노어 테렛, 폭스 비즈니스 기자는 이것이 비트코인 ETF의 어떤 데자뷰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관련된 의견을 직접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비트코인 현물 ETF, 딱 비트코인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 이상은 해석 불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까지는 ETF 승인을 해주겠지만 이것은 그냥 비트코인에 국한된 것이지 더 이상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더리움 ETF 승인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이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요. 그 정황들이 변하게 되고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그거를 이제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절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가? 그리고 블랙락이나 아크인베스트 같은 이런 자산 운용사들은 SEC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어떤 설득력 있는 논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가? 그 경쟁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더리움 현물 ETF도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